국가회계 총설 기본 개념. 회계 실체. 회계 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회계 단위로서 회계 실체에 대한 구분은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음 정부회계. 정부회계는 크게 재무회계와 일반 회계로 나눠가지고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현금주의 예산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회계 실체. 회계 실체는 크게 예산이랑 기금으로 먼저 나누고 이 예산 안에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뉜다. 일반 회계는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일반적인 재정 활동을 담당하는 회계로 세입은 조세 수입 등에서 충당한다.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특별 회계.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 법률로서 설치하되 법률에 위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 기금.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데 기금은 법률로서 설치하되 법률에 위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기금은 두 가지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부기금과 기금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민간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재무제표와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크게 비교하는 거. 국가회계는 근거 법령으로 국가회계는 국가회계법이 근거 법령이고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지방회계법이 근거 명령이다. 국가회계는 재정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권한이 있다. 이 회계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국가회계는 사무 총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무 관리는 중앙관서회장과 기금관리 주체가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사무 총괄과 사무 관리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재무제표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이렇게 네 가지의 플러스로 부속서류, 필수정보와 부속명세서가 있다. 지방회계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건 일단 작성 유예고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부속 서류인 필수 보충 정보와 부속 명세서가 있다. 결산 보고서 및 결산서는 4가지로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이 4가지가 있다. 재정운영표에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표시를 하며 비용은 기능별 표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산서 및 기타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 결산 개요란 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세입 세출 결산은 세입 세출 예산 또는 기금 운용 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 지출 결산을 말한다. 재무제표는 국가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한다. 성과보고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에 정한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다.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2가지로 계속비 결산보고서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이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있는 이 국가채무란 국채, 차입금, 그리고 국고채무 부담행위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주석. 충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순자산 조정 명세, 중요한 회계 처리 방법, 기타 등의 내용을 표시한다. 필수 보충 정보 목록.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하는데 유형자산의 종류 및 수량 및 관리 상태, 국세 징수 활동표. 여기 중앙관서의 국세 수익이 국세 징수 활동표 여기에 표시된다는 것을 주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이 3가지가 필수 보충 정보 목록이다.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장단기 금융상품 기타 내용들. 성인지 작성. 정부 및 지자체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 보고의 내용. 국가 회계는 첫 번째로 국가의 재정 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 운영에 관한 정보. 두 번째로 국가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세 번째,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한다. 지자체 회계. 지자체 회계는 첫 번째로 재정 상태, 재정 운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두 번째, 단기의 수입이 단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세 번째,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를 재무보고의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회계는 두 번째, 국가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회계는 단기의 수입이 단기의 단기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충분한지에 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해야 된다. 국가 회계의 개념. 먼저 국가회계법이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데, 이때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국가회계법에서 정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회계 기준. 국가회계 기준의 해석과 실무 회계 처리에 관련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회계 기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른다. 국가회계 기준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회계 기준의 일반 원칙, 신뢰성, 이해 가능성, 명료성, 충분성, 비교 가능성, 얘는 계속성이라고도 한다. 중요성, 실질 우선의 원칙. 신뢰성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고, 이해 가능성, 명료성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원칙이고, 충분성은 방침, 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 충분히 표시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비교 가능성, 계속성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속 적용,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고, 중요성은 해당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원칙이고, 실질 우선의 원칙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재무제표는 네 가지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이렇게 분류가 되고, 부속서류는 필수 보충 정보와 보충 명세서가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은 먼저 비교 표시 원칙으로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 정책,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 주석으로 공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중요성,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 또는 통합하는 것을 얘기하고, 내부거래에 상계해야 된다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이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는, 정부회계에서는 자산의 정의가 경제적 효익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이 정부회계에서는 나타난다는 점이다. 재무제표의 작성.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그 소관 내 국가회계 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일반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 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간 채권 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내부거래를 먼저 제거하고 국고금 회계를 통합하고, 그 다음 재원 조달 및 이전을 조정하고 국세 수익을 조정한다. 먼저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는데, 중앙관서가 다른 중앙관서에서 무상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수중받은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식한 정분의 자산 수중과 정분의 자산 기부를 상계 제거한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 회계에서 순자산 변동표에 표시된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재정 운영표에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이동시키는 분계이다. 국세 수익 조정. 국세 징수 활동표상 국세 수익은 국가재정 운영표상 국세 수익으로 개정 대체 분계를 한다.
예산의 개념은 예산 회계의 주 목적은 승인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각 부처의 역할 강조를 통해 정부의 예산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회계 책임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을 위한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 세입세출 결산서가 가장 중요한 결산 보고서이다. 재무회계와 비교되는 특징으론 먼저 예산회계는 정부기관의 운영 성과, 재정 상태를 반영한다기보다는 현금과 단기 채권이나 채무 변동 같은 재무적 자원 변동 측정에 초점을 둔다. 재무회계와 달리 예산회계 행위를 통한 현금의 수입, 지출을 특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 관련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수익이나 비용이 측정되지 않으므로 정책이나 사업 등 정보활동의 원가 등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예산회계는 회계단위 실체별 세입과 세출 중심으로 개별적인 분리보고 재무회계이고 재무회계는 회계단위 간 연계와 통합보고한다. 우리나라 국가회계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병행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통합적인 재정관리 시스템이다. 성인지 작성 정부 및 지자체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무처리 기한 먼저 국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이고 여기서 1월 20일까지 출납 정리 기한이며 다시 2월 10일까지 관련 사무를 종결한다. 이 국가회계에서는 출납 완결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자체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사업연도고 이 12월 31일에 출납 폐쇄를 한다. 그리고 1월 20일까지 수입 지출을 처리할 수 있으며 2월 10일이 출납 완결 기한이다. 국가 출납 정리 기한 원칙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이나 지출금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거나 지출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 즉 출납 정리 기한까지 수납할 수 있다.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이나 지출금이 단기에 발생하고 차기 1월 20일까지 지출되거나 수납 반납된 경우라도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에 수입되거나 지출 반납된 것으로 본다.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지자체 출납 폐쇄 기한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 폐쇄한다. 다만 회계연도 내에 지출 수입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 즉 출납 완결 기한까지 완결해야 한다. 결산 먼저 정부 회계를 보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은 중앙관서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앙관서장에게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이때 기금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 운용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인 기금에 해당하는 기금은 공인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금 사용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래서 중앙관서의장의 결산 보고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 사용 명세서를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게 제출을 하고 이 감사원은 다시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사 마친 이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다시 끝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지자체의 경우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이때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에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고금 회계 처리, 국고금 개념. 국고금이란 일반 회계, 특별회계, 정부기금이 보유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한다. 국고금 회계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임을 주의해야 된다. 먼저 국고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애들은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업 특별 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운영 기금은 이렇게 네 가지는 국고금 이 계정을 사용하고 민간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국고금 회계를 적용하는 애들은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 회계 이 둘만 하고 기업 특별 회계랑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는 기금, 민간 기금은 그냥 기금들은 국고금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을 표시하는가 하냐를 보면은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 회계는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이 표시되지 않고, 왜냐하면 국고금 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특별회계와 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이 표시되며 민간 기금은 재정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는 국고금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가회계 실체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을 표시한다.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양곡관리 특별회계 등을 말하면 책임 운영기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기업 특별회계는 국고금의 회계 처리. 일반이랑 기타 특별 회계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먼저 세금을 납부받으면은 대변에 국세 수익, 그 다음에 차변에 국고금을 표시하고, 이때 국세 수익은 부채로 필수 보충 정보에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국고금으로 보낼 때 국고 이전 지출이 표시가 되고, 이걸 받은 국고금 회계는 차변에 국고금, 대변에 국고 이전 수입을 표시한다. 그리고 국고금 회계에서 다시 이제 중앙관서장으로 예산을 보낼 때는 국고금 회계는 세출 예산 지출액을 표시하고, 이거 예산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대변에 국고 수입을 표시한다. 그리고 차변에 국고금, 그리고 예산 지출 시에 연구비 등으로 이런 비용으로 재정운영표에 표시를 하고 대변에 국고금. 일반 회계가 받아서 특별 회계로 보낼 때는 차변에 타 회계 이전으로 표시를 하고, 이거에서 받은 특별 회계는 무상 이전 수입, 대변에 무상 이전 수입, 차변에 국고 이전 지출을 표시한다. 국가 전체 회계 참고하고, 이에 관해서 순자산 변동표에서 이 상계 표시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재원의 조달인 경우, 재원의 조달은 크게 세 가지로 국고 수입, 무상 이전 수입, 부담금, 제재금 수익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재원의 이전은 국고 이전 지출, 무상 이전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원의 조달에서 국고 수입은
국고금 회계 세입 세출 예산 지출액과 상계. 재원의 이전의 국고 지천 이전 지출은 국고금 회계의 국고 이전 수입과 상계. 그리고 무상 이전 수입은 무상 이전 지출끼리 상계. 그리고 부담금, 제재금 수익 등은 국가 전체의 비교한 수익 등에 대체한다.